안녕하세요. 짜목쌤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임용 2차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구상 시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구상을 시연해 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문제는 실제 임용 2차에서 제가 시연을 했던 문제이고요. 아무래도 제 기억을 토대로 그때 당시에 복기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준비물로 구상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실제로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연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또는 다른 색깔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색깔이 있는 색깔펜과 형광펜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형광펜은 꼭 두 가지 색일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색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구상 시간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15분으로 제공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연습할 때도 10분을 기준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면 긴장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필요했고요. 남은 5분 시간 동안은 내가 구상한 걸 토대로 어떻게 시연을 할지 한번 시뮬레이션하는 시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연습을 할 때에도 15분에서 5분 단축된 10분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학생들의 명수입니다. 20명으로 나올 때도 있고 25명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이 명수를 왜 파악해야 하냐면요. 바로 모둠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둠을 구성하실 때 4명 기준으로 잡으실 수도 있고 5명, 6명 기준으로 잡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모둠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이니까 한 모둠당 4명씩 모둠을 구성한다면 모두 학생들이 모둠이 구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블록 타임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차시에 되어 있는 표를 보면요. 이번 차시는 4, 5차시로 블록 타임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이진 않겠지만 학생들한테 학습 목표를 안내하거나 수업을 시작할 때 오늘은 블록 타임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를 해봅시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수업 조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업 조건을 보면 문제 제기부터 개념 정의 명확화를 수업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시연에서 내가 어디까지 수업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시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활동과 교사 활동을 정확하게 제시할 것.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학생활동이다, 이 부분이 교사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연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이 대답을 하는구나, 학생이 활동을 하는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발문이고 교사의 도움, 지도구나 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학생 발문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모둠 활동에서의 학습자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돕는 과정을 시연한다던가 아니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할 때에도 제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을 하면서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학생이 마치 분석했다라는 것처럼 보이게끔 시연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시연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없지만 마치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드러나게끔 시연을 한다면 두 번째 조건도
정확하게 시연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1부터 4를 활용할 것. 저는 다양한 조건 중에서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자료를 얼마나 잘 개수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이는 것만큼 변별력이 좋은 평가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어진 자료 역시 1부터 4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료를 다 언급을 했는지, 그 자료에 있는 내용들도 분석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연에 녹아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정량의 판서를 구조화하여 제시할 것. 자, 여기서는 판서의 구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정된 판서 구조화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도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지만 왼쪽에는 학습 목표와 단원을 작성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학습의 절차, 그 다음에 모둠의 구성, 그 다음에 가운데는 내용에 대한 판서와 주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서를 구조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업 기자재는 주어진 기자재만 활용하고 활용 시 언급만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주어졌냐 하고 보면 밑에 나와 있죠. 학습 기자재로는 교사용 컴퓨터, 태블릿 PC, 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시 언급만 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교사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선생님 앞에 띄워놓은 PPT 화면을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도 되고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모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모든별로 태블릿 PC를 올려두었는데 필요한 학생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추가 자료를 조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상지에 있는 지도안과 자료를 함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형은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시연을 해야 하는 단계인 문제 제기와 개념 정의 및 명확화에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각각 자료 몇인지 써놨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복귀하면서 자료 1, 2, 3을 이 단계에서 썼다라고 언급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빈칸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겠죠. 사실 학습 목표를 제시하라 라는 부분이 시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언급하셔도 좋고요. 언급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습 모형의 절차를 제시하라 라는 부분이 시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학습 목표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용도가 아니더라도 학습 목표는 한번 구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오늘 수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시연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찾아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학습 목표 한번 보면요.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학습을 보면 기본권, 헌법 속에 나타난 기본권의 종류를 파악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보면 지난 시간에는 기본권의 종류를 파악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장소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그 한계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공공장소 CCTV 설치라는 논쟁적인 주제를 갖고 오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학습 목표를 통해서 학습 목표의 절차 제시로 넘어간다 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자, 우리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2번 공공장소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 선생님이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눈치 빠른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수업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네요.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봤던 논쟁 문제 수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잡아서 학생들이 논쟁 문제 수업하나 보다 라고 이끌어내고 자연스럽게 우리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의 절차가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통해서 보통 그 학습 모형의 특징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활용해서 절차를 제시하신다면 보다 흐름 있고 연결 있는 학습 모형 절차 제시가 될 수 있다고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절차를 제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 수 있죠. 자, 이렇게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순서가 정해졌으면 이렇게 구석 부분에다가 수업 진행의 흐름을 간략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인사를 먼저 했겠죠. 학생들이랑. 여러분 뭐 잘 지냈나요? 뭐 이번 시간 뭐 다양한 수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두 번째, 학습 목표를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 학습 목표를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셔도 좋고요. 뭐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안내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방식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학습 목표와 연결을 지어서 학습 절차를 제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학습 절차 제시가 세 번째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차를 제시했고 학생들과 학습 목표에 대한 절차까지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순서로 저는 모둠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모든 구성, 여기 모든 구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학습 절차 제시 후에 모둠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5개의 모둠으로 구성한다고 했죠. 20명이기 때문에 4명씩 5모둠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려 모둠, 존중 모둠, 그 다음에 나눔 모둠, 사랑 모둠, 그 다음에 협동 모둠, 이렇게 다양한 가치, 수업 시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가치를 담은 모둠 이름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둠 안내까지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본차 시 활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제 제기 활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정의 및 명확화까지 하면 수업이 종료되겠구나. 이렇게 간략하게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큰 틀에 대한 흐름이 들어갔으니까요. 각각 이제 시연을 하라고 나와 있던 빈칸에서 어떻게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보통 단계를 진행할 때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즉, 문제 제기의 활동을 다시 한번 학생들과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 우리 학습 모형 절차를 파악할 때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오늘 다룰 논쟁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 문제 속에 어떤 게 사실 문제인지 어떤 게 가치 문제인지 분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의 답변을 통해서 그 문제 제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첫 번째 문제 제기 활동에 대한 복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 활동에서는 주제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했죠. 이게 사실 문제인지, 그 다음에 가치 문제인지 분석하는 단계구나 라는 것을 활동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실 문제, 가치 문제를 구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주제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파악을 해야 하는데 자, 이 주제는 학습 목표 두 번째 학습 목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학습 목표 우리 오늘 학습 목표에서 공공장소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동기유발. 여기 동기유발 보면 공원, 교실, 버스 등에서의 CCTV 설치에 대한 TV뉴스라는 것을 동기유발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유발 이렇게 두 가지의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자,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CCTV 동기유발에서도 어떤 뉴스의 내용을 확인했었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주제를
이끌어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 오늘의 주제가 공공장소 CCTV 설치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끔 하였습니다. 자, 주제를 파악하였으면 그 다음으로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을 해야겠죠. 오늘. 그래서 세 번째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하는데 사실 어떤 게 사실 문제고 어떤 게 가치 문제인가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첫 번째로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 가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공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 우리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해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각각 무엇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사실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문제이고요. 가치 문제는 옳다, 그르다 또는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가치가 반영된 문제였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 두 가지 문제의 성격을 알고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가치 문제를 구분할 때에는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 가치 문제가 무엇인지 학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구분해야겠구나, 공유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공유했으면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로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료를 활용해서 사실 문제, 가치 문제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모둠 활동 시간을 5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주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이 준 자료 1부터 자료 4까지 중에 어떤 게 사실 문제인지 어떤 게 가치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해야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순회지도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순회지도 파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보통 순회지도에 대한 내용은 다른 색깔펜을 통해서 강조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순회지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썼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학습 수준이 부족한 기초 학력 학생, 그 다음에 학습 수준이 우수한 학생,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흥미가 없는 학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보통 첫 번째 순회지도에서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초학습이 부족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이해하고 그걸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 가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학생을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가 사실 문제인지 뭐가 가치 문제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 학생에게는 먼저 알아보기, 그 다음에 또래 학습을 통해 모든 내에서 이 학생이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이해하고 자료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서로 돕게 순회지도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회지도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순회지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회지도에서는 모둠이 이미 자료 분석이 완료되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료 분석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어떻게 자료를 분석했는지 여기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1부터 3까지를 활용할 건데요. 자료를 활용하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광펜을 통해서 구분하여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 1, 3을 활용한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자, 실제로 자료를 보면 자료 1에서는 공공장소 CCTV 설치 증가율이라는 문제 있고요. 자료 2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CCTV 설치 비율이 전국에 80% 이상 설치되어 있다라는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에서는요. 교실 내 CCTV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학교폭력 등의 범죄 예방을 주장하면서 찬성하는 입장과 기본권이 제한된다라는 입장을 통해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료 1은 공공장소 CCTV 설치 증가율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우리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CCTV 설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라는 건 역시 전국에 80% 이상 설치되어 있다, 과반수 이상 설치되어 있다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사실 문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번 같은 경우는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범죄 예방을 근거로 찬성한다라는 생각과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다라는 근거로 반대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죠. 가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가치 문제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실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학생이 자료 1번과 자료 2번은 우리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이 가능한 사실 문제다라고 파악을 했고, 자료 3 같은 경우는 이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가치와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가치 문제다라고 분석한 순회 지도를 나가야겠죠. 그래서 자료 1, 2는 사실 문제고 자료 3은 가치 문제로 학생이 구분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연을 할 때에는 우리 협동모든 벌써 자료 분석이 완료되었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료 분석이 완료되었는지 선생님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료 1번에서 공공장소 CCTV 설치 증가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 라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80% 이상 늘어났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료 2번 같은 주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CCTV 설치 비율이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는 전국에 80% 이상 설치되어 있다 라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실 문제이고, 자료 3번 같은 경우에는 교실 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을 근거로 찬성한다 라고 하는 주장과 인권 침해를 통해서 반대한다 라고 하는 사람마다의 생각과 가치가 다르구나 라는 가치 문제로 파악을 했군요. 이런 식으로 시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할 때에도 자료 1, 2번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다 라고 학생이 파악을 했고, 자료 3에 대해서는 가치 문제다 라고 파악을 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교탁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 주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인 개념 정의 및 명확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개념 정의 및 명확화로 넘어가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개념 정의 및 명확화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음 단계인 개념 정의 및 명확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개념 정의 및 명확화에서는 우리가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함으로써 서로 공통된 개념 정의로 논쟁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 정의 및 명확화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필요성이라던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서로의 복습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단계가 넘어가고 나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제공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지 모둠 내에서 활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라고 제공을 하면 모둠 활동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둠 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 모둠 활동을 5분으로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둠 활동을 제공하면 세 번째 순회 지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순회 지도에서는 저는 흥미가 없는 학생을 가정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학생의 진로와 연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인 쟁점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걸 분석하는 과정을 연계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기자라는 진로를 가장 많이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오늘 너가 1일 기자가 돼서 우리 반 안에서 나타난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적인 사회 문제를 취재하고 어떻게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발표해 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흥미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진로 연계를 통해서 순회 지도를 하겠다라고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회 지도를 다 돌고 나면 학생들이 다 제대로 자료를 분석했는지 발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발표를 할 때에도 중요한 점은 다양한 다른 학생들이 발표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흥미가 없었던 학생이 발표를 함으로써 개선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땡땡이가 손을 들었네요. 아까 오늘 1일 기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땡땡이가 1일 기자로서 어떠한 내용을 분석했는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다면 흥미가 없었던 학생이 다시 흥미를 찾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업 나눔을 할 때에도 얼마든지 활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이 발표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판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료 4를 연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료 4를 실제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 안에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러면 판서를 할 때에도 땡땡이가 첫 번째 개념인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내렸군요. 두 번째,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는 요렇게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군요. 자, 3번에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자료사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분석을 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죠. 단계에서는 개념 정의이 명확화에서는 학생들이 다 이런 정의로 내리는 것을 공유한다라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여러분 땡땡이가 조사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온 정의대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논쟁 문제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에 대한 공유와 동의가 되었음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부터 개념 정의 명확화까지 제가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인사를 하겠죠.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안내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 절차를 제시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둠 안내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 학습 절차의 제시와 모둠 안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제기로 넘어갑니다. 문제 제기에서는 문제 제기 활동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요. 그 절차에 따라 주제를 파악하고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구분하겠다. 그런데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문제인지 어떤 게 가치문제인지 학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모둠 활동 시간을 준 다음에 첫 번째 순회 지도인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과
두 번째 순회 지도인 이미 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완성한 학생을 가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순회 지도에서는 학생이 이미 분석을 완료했기 때문에 교사가 함께 학생들과 점검하면서 자료 1부터 자료 3까지를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정의 명확화로 넘어가서는 마찬가지로 개념정의 명확화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지 한번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분석 시간을 제공하고 세 번째 순회 지도인 흥미가 없는 학생을 순회 지도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흥미가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진로와 연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파악을 한다라고 했는데 개념정의 및 명확화 관련된 자료가 자료 4번이기 때문에 자료 4번의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의 개념을 정의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료를 어디서 쓰는지, 그 다음에 순회 지도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구상 시간에 정리를 함으로써 구상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서를 구조화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여백이 있는 공간에다가 저만의 판서도 한 가지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왼쪽에다가 단원명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수업 절차를 작성합니다. 이번 수업은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었죠. 그래서 1단계부터 쭉쭉쭉 6단계까지 수업 절차를 작성하고요. 수업 절차 밑에는 모듬들을 작성했어요. 왜냐면 모듬에 대한 작성을 이렇게 지도 안에다가 해둬야 학생들이 실제로 여기가 어떤 모듬인지 여기는 어떤 모듬인지 교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탁을 기준으로 모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모듬 구성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연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모듬에 와 있지? 라고 헷갈릴 때에는 빠르게 칠판을 보면 내 위치가 지금 어디쯤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서에다가 칠판 밑부분, 절차 밑부분에 모듬까지 작성을 했으면 가운데에는 주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공공장소 CCTV 설치해야 되는가 이렇게 쓰면요. 그 다음에 본 판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제 제기 단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 이렇게 쓰고 첫 번째에서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 문제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이 가능한 거구나 학생이 답을 통해서 도출을 하시면 되고요. 가치 문제는 옳다 그르다 같은 가치가 반영된 문제구나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서로 확인하기로 했으니까요. 마지막에 자료 1, 2가 사실 문제이고 자료 3은 가치 문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뚜렷하게 판서에다가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개념정의 및 명확화 단계를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개념정의 및 명확화에서도 세 가지의 개념 개인정보,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라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4번을 통해 확인했다라는 것을 판서에 남김으로써 판서에서도 내가 절차 제시했고 그 다음에 자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수행했다라는 게 보여지게끔 이렇게 판서 예시를 밑에다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구상 시간에 구상을 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내가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실제 시연 단계에서 어떻게 자료를 활용해서 시연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판서를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실 때에도요, 학생들이 자료를 분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료 속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형광펜을 통해서 밑줄을 그어두시면 급박한 상황에서 자료를 보고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구나 라는 걸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게 한다면 보다 자료를 활용하실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질의응답에 대한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실제로 구상 시간에 어떻게 구상을 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저만의 구상 방법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까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만의 구상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열심히 완성하고 있으니 다음 주쯤에 올라오는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